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1장에서 10장 아니죠. 리스트부터 했으니까 8장, 9장, 10장, 11장까지 파이썬에서 자주 쓰는 자료 구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물론 그 11장까지 배웠던 뭐 딕셔너리라든지 그리고 리스트 그리고 튜플 뭐 등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자료 구조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문제점이 어느 정도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점이라고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좀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컬렉션즈 모듈은 뭐냐면, 파이썬의 내장 자료 구조 모듈인데요. 얘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뭐, 리스트, 투플, 딕셔너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편리하게,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개선하고자 3.6 버전 이후로부터 아마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컬렉션즈 모듈 안에는 뭐 데크라든지 오더드 딕트 그리고 디폴트 딕트 카운터 그리고 네임드 튜플 등의 자료 구조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좀 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조금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자료 구조들을 좀 더 활용성 측면에서 좀 많이 좋게 그러니까 개선돼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5개의 모듈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데크 모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데크라는 거는 큐를 좀 더 확장시킨 거예요. 한번 보죠. 예, 일단. 자, 컬렉션즈 모듈이라고 나오는데요. 컬렉션즈 모듈이라는 거는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이번에는 파이썬의 내장 자료 구조인 빌트인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죠. 빌트인 내장.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 모듈인 컬렉션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컬렉션즈 모듈은 이미 앞서 배운 다양한 자료 구조인 뭐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뭐 또 뭐 있었습니까? 문자열도 뭐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확장을 해서 제작된 파이썬 내장 모듈이다라는 거였고 기존에 배웠던 자료 구조보다 좀 효율적이고 근데 이론적인 측면에서 자료 구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형태를 이해하기가 때로는 다소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를 배우시고 써보시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편리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편리하다. 그래서 컬렉션즈 모듈은 데크, 뭐 DQ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데크 이거 약자거든요. 뭐 더블 엔디드 Q라고 해서 Q에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건 딕셔너리, 디폴트 딕트 역시 딕셔너리. 카운터는 뭐 새알리는 데이터를 새알리는 거. 그리고 네임드 튜플은 튜플에 관련된 거고요. 이런 것들을 또 이게 올라왔군요. 예, 이렇게 자료 구조를 호출하는 코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포트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냥 인포트 컬렉션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데크를 쓸 것 같으면 이렇게 뭐 이거는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져온다는 거죠. 그죠? 예. 이 중에서 데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데크 모듈입니다. 자, 데크는 말 그대로 짠 거예요. 그래서 더블 엔디드 두 개의 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Q.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Q는 이렇게 수도 파이프처럼 이렇게 한쪽에 입력이 있으면 한쪽에 출력이 있죠. 엄밀히 얘기하자면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입선출의 피포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게 Q예요.
그런데 이 데크라는 거는 실제로 뜯어보면 우리가 아직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연결 리스트라는 링크드 리스트 그 중에서도 원형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어, 얘도 끝이 되고 얘도 데이터가 입출력이 되고 얘도 데이터가 입출력이 된다라고 해서 더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데크 모듈은 스택과 큐를 모두 지원하는 모듈이다. 그래서 데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리스트와 비슷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append 함수를 사용하면 기존의 리스트처럼 데이터가 인덱스 번호를 늘려가면서 쌓이기 시작을 해요. 데크가. 자, 그래서 from 코드 한번 보죠. from collection insert deck라고 데크 쓰겠다라고 놔두고요. 그리고 데크 리스트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데크라는 생성자를 지금 호출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빈 데크를 만들고 자, for 해서 range에서 0, 1, 2, 3, 4 다섯 번 돈다. 그죠? 그래서 데크에다가 자, i 값을 이렇게 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스트도 이거는 똑같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0, 1, 2, 3, 4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0, 1, 2, 3, 4 나오는 거는 동일합니다.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자, 그런데 여기는 비슷하지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장. 데크 모듈에서는 이제 여기서 다음 코드와 같이 데크 리스트 팝을 작성을 하면 오른쪽 요소부터 하나 이렇게 데크 리스트 팝 세 개를 뺐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0, 1, 2, 3, 4니까 얘는 팝을 하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지금 빼고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먼저 들어간 애가 뭔데요? 0과 1이에요. 그죠? 우리가 들어갈 때 데크에 들어갈 때 0, 1, 2, 3, 4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팝을 하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제 Q에서는 팝에 제로 번째를 이렇게 해가지고 0, 1, 2, 3, 4, 0, 1, 2, 3 이런 식으로 선입 선출의 개념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되어 있는 게 Q였어요. 맞죠? 네, Q예요. 근데 데크는 팝에 이렇게 인덱스를 0을 주는 거 이게 실행될 것 같지만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데크는. 알겠죠? 일단은 요거는 Q하고 좀 다른 점이죠. 그죠? 그렇다면 데크에서 Q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Q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Q는 팝하고 인덱스 제로를 줌으로써 뭐 어떻게 해요?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선입 선출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면 데크에서는 이렇게 실행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데크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데크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엘러먼트 요소들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데크는 append left라는 함수로 우리가 새로운 값을 왼쪽부터 입력되게 하여 먼저 들어간 값부터 출력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append left.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이제 양방향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더블 엔디드 q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데크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역시 데크 땡겼고요. 그 다음에 데크를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 데크 리스트에 기존에 우리가 append를 하면 어떻게 됐었어요? 그렇죠. 0, 1, 2, 3, 4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데크에서는
좀 더 양방향 입출력을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append left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얘는요, 뭡니까? 오른쪽에서부터, 그러니까 함수의 왼쪽부터 입력을 하게 되어, 자, 들어간 값부터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는 판이하게 틀리죠. left 했으니까 얘는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이렇게 입력이 되니까 5번 다 돌면 출력 결과를 치면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게 0이었고, 그죠? 레프트부터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또 레프트 들어오니까 1, 그 다음에 또 들어오니까 2, 그 다음에 들어오니까 또 3, 그 다음에 4,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어펜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0 우측으로 붙죠. 그죠? 0, 1, 2, 3, 4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받고 싶다면 append left, 이렇게 받고 싶다면 append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우리가 양방향에서 데이터가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예. 아무튼 이렇게 양방향으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입력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꺼낼 때 생각을 해보세요. 팝을 쓰게 되면 팝은 우측부터 날리게 돼요. 이거 날리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0, 1이 남았어요. 근데 다시 내가 append left로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입 선출을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죠. 얘가 날아가죠. 그죠? 이해됩니까? 예. 요렇게 우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데크의 append left 함수를 이용을 하면 왼쪽부터 입력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내용을 조금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 데크 모듈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데크 모듈. 자, 데크 모듈은 기존 리스트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데크는 연결 리스트, 자, 링크드 리스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종류에는 우리가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서적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원형 연결 리스트가 있고요. 이중 연결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뭐죠? 이중으로 되는데 또 그게 이제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서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거는 더블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을 많이 쓰는데 일단 데크는 연결 리스트의 특성을 지원을 하는데 이 연결 리스트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요소의 값의 한쪽에 저장한 후에 요소의 값에 다음 요소의 값에 주소 값을 저장을 하여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형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연결 리스트 중에서 원형 연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내가 얘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는 12가 들어왔다면 여기에 노드, 여기에 주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흔히 말해서 노드라고 하는데요. 양방향 노드도 있고 일방 노드도 있는데 여기에 값이 있고 이거는 다음 값에 주소, 포인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주소 값을. 이해하십니까? 이름으로써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연결이 되고 마지막 데이터는 앞에 데이터에 제일 처음 데이터에 주소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죠? 이런 형태가 바로 원형 연결 리스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원형 연결 리스트의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 알고리즘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결 리스트는 우측 그림처럼 요거죠. 지금 이렇게 원형 연결 리스트처럼 돼 있죠. 여기가 시작점이라면 여기가 엔드 지점이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주소를 다 알고 있죠. 맞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더블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한쪽 방향만 이렇게 쭉 있으면 그냥 이거 연결 리스트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서큘러 연결 리스트,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라는 더블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죠. 여기에 앞에 주소, 뒤에 주소를 다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노드 자체가 이렇게 데이터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는 자신의 왼쪽에 있는 요소, 주소, 여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주소를 알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원형으로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연결 리스트는 우측 그림처럼 다음 요소의 값을 저장하므로 데이터를 원형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또한 마지막 요소의 첫 번째의 주소 값을 저장을 한다면 해당 값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주소를 아는데 왜 못 찾아가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가능한 기능 중에서 가능한 함수, 이 데크가 제공해주는 메소드 함수가 바로 rotate입니다. 회전하는 거죠. 값을 우리가 이제 값을 이렇게 이제 리스트에서 값을 변경을 하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인덱싱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 값을 바꿔야 됐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훨씬 더 좋게 로테이트 함수를 쓰게 되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소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회전을 시켜가지고 그 해당하는 인덱스의 값을 어떻게 이제 주소를 아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트 함수이다라는 거고, 로테이트는 메서드는 기존 데크에 저장된 요소들의 값들의 인덱스를 바꾸어주는 기법이에요. 아시겠죠? 인덱스가 바뀌면 따라서 값도 바뀌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연결 리스트는 양쪽 끝에 요소들을 연결할 수 있으므로 원형의 데이터 구조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각 요소의 인덱스 번호를 하나씩 옮긴다면 실제로 요소를 우리가 옮기지 않더라도 인덱스만 알면, 그죠? 인덱스 번호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왔다 갔다 두 개의 주소를 다 들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블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고요. 근데 이게 바로 그냥 일반적으로 데크가 저장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지막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로테이트 2를 했다, 아니면 1을 했다, 그러면 1만큼씩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1만큼 이동한다는 거, 양수가 들어오게 되면, 로테이트에 양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11이라는 값이 여기로 가요. 왜? 얘는 지금 이렇게 비긴이 여기고 엔드가 여기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음수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대로 도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양수를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1이 1로 가요. 그리고 12가 1로 가고, 56이 1로 가고, 2가 1로 가요. 이러한 작업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게 연결 리스트의 장점이죠. 물론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데크 모듈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기가 편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로테이트를 실습을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직접 확인을 했을 때, 이 값들을 이렇게 변경을 할 때 쓰면 편리하다라는 걸 아는데, 이 이론적인 기법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저도 역시 자료 구조를 공부할 때 이러한 자료 구조, 스택, 큐, 뭐 이제 좀 더 발전된 이 데크라고 해봐야 큐에다가 그냥 연결 리스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소를 서로 간에 모든 요소들 간에 주소를 들고 있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어때요?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좀 바꾸고 싶어. 그럼 인덱스 줘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로테이트 함수를 쓰든 뭘 하든 간에 해서 얘는 연결이 다 되어 있으니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인덱스를 변경을 해서 값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다음 실습 때 한번 보고요. 다음 코드를 한번 보죠. 자, 데크 모듈에서 자, 다음 코드를 살펴보면 기존 데이터에 로테이트 2 함수를 입력을 하니 자,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데크를 땡겼고요. 데크를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 append left를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와요? 이렇게 되죠. 0, 1, 2, 3, 4가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크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4고 그리고 이렇게 뭡니까? 3 이렇게 여기 주소 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2 그죠? 뭐 이런 형태로 쭉쭉쭉쭉 이렇게 0까지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0의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0이에요. 그럼 얘는 이 주소를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죠? 이게 지금 데크의 구조잖아요. 저장하는. 그러면 여기에서 로테이트 2를 했어요. 여기 먼저 요거부터 보고 보죠. 로테이트 n은 요소들, 엘러먼트를 n 값만큼 회전해주는 메소드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로테이트가 뭐 돌리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n의 값이 음수이면 즉 네거티브 넘버라면 왼쪽으로 회전하고 싶은 회전을 하고 n의 값이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양수다 그죠? 양수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죠. 오른쪽으로 그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돌면 어떻게 돼요? 먼저 여기에 1이 있겠네요. 그죠? 1이 있어요. 1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데크에서 이만큼 시계 방향만큼 돌려요. 그럼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이렇게 0과 1이 각각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두 개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맞죠? 그러면 1과 0이 두 개니까 얘가 두 자리만큼 움직이면 여기고 얘가 두 자리만큼 움직이면 여기죠. 맞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라는 것이고 다시 로테이트를 이만큼 더 돌렸어요. 더 돌리니까 아까와 똑같이 3은 두 칸을 이동을 해서 여기가 될 것이고 2도 두 칸을 이동해서 여기가 될 겁니다. 맞나요? 예. 이게 바로 인덱스를 구태여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데크에 이제 연결 리스트로 되어 있는 원형 연결 리스트로 되어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로테이트 함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값을 여러분들 요소의 값을 이렇게 이동을 쉽게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외에도
데크 모듈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자, 리버스드라는 메서드 함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존과 반대로 데이터를 바로 저장을 시켜버려요. 왜? 이것도 역시 연결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가, 자, 여기에 지금 이거를 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리버스드라는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해 버렸어요. 데크에서. 맞죠? 하니까 요렇게 되어 있던, 지금 끝에 요렇게 되어 있던 값이 4, 0, 1, 2, 3으로 역으로 반대로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해주는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게 가능할까요? 앞뒤로 지금 다 데이터를 입출력이 가능하고 주소를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료 구조는 이러한 알고리즘 형태, 원형 연결 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 때, 아, 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일반 큐보다 데크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서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큐보다는 데크가 대용량 처리할 때는 훨씬 더 빠르죠. 왜? 양쪽에서 입출력이 가능하니까요. 맞잖아요. 그죠? 예. 2배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만큼. 자, 그 다음에 데크 모듈은 기존의 리스트에서 지원해주는 함수도 지원한다. 자, 우리가 리스트에서 extend하고 extend left라는 함수가 요거는 처음 나오죠. extend는 나오는데 요거는 확장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요소들이 있다. 그죠? 추가하고 싶은 요소들이 있으면 이거는 오른쪽에 갖다 붙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면 리스트가 통째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추가가 된다. 그래서 한번 보죠. 자, 데크 리스트에서 5, 6, 7을 익스텐드 했어요. 우측에 갖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자, 여기에다가 5, 6, 7이 갖다 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데크에서 extend left를 해버렸어요. 얘는 들어가면서 left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5,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아무튼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라는 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데크 모듈은 메모리의 효율적인 사용하고 빠른 속도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겠죠. 상상을 해보셔도 그죠?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함수는 기존 리스트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데크의 메모리 저장 방식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메모리 저장 방식에서 원형 연결 리스트로 얘가 주소의 주소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저장 방식이 되어 있다면, 자, 요 두 개가 이렇게 배열이라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렇게 데이터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연결해요. 근데 이게 필요 없는 데이터야. 그죠? 필요 없는 데이터라면 이걸 내가 삭제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인덱스로 삭제를 한다 그러면 삭제하면 되죠. 삭제하면 되는데 인덱스로 삭제를 하면 이 리스트는 이렇게 앞으로 한 칸씩 땡겨 오거나 이렇게 되는 내부적으로 배열과 같이 유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복사를 하고 있는 개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중간에 삽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갖다 붙인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작업을 할 때 얘는 주소만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를 할 때 얘를 지우고 싶어. 그럼 얘 이거의 주소 값을 이걸로만 바꾸면 끝인 거예요. 그럼 얘는 연결 안 되죠. 연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로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손쉽게 빠르죠. 메모리의 구조 형태가, 저장 형태가 이러다 보니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저장 방식으로 인해 사용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삭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Q를 쓰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요즘에는 빅데이터 데이터 용량이 크죠. 그러한 대용량의 Q나 스택을 처리할 일이 있으면 데크를 사용하기를 여러분들을 한테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죠? 예. 이 데크를 사용을 하면 아주 큰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의 속도 측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할 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죠. 일단 데크가 뭐예요? 다음은 오더드 딕트군요. 자, 데크는 말 그대로 Q의 확장판이다. 그리고 Q를 이용하는 것보다 데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입출력이 가능을 하고 양쪽으로 서로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양쪽으로 주소를 아는 게 아니라 끝에 있는 요소가 처음에 있는 요소의 주소를 알고 있으니까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연결 리스트 형태의 저장 구조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그러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로테이트라는 메서드 그리고 뭐 append left 그리고 또 pop left라는 것도 있어요. pop left는 그것도 꺼낼 때 왼쪽부터 꺼내는 거. 원래 안 되잖아요. Q는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pop left를 제가 설명을 안 했군요. pop left는 이렇게 데이터가 만약에 Q가 이렇게 데이터가 만약에 0, 1, 2, 3, 4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0, 1, 2,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pop left 하게 되면 얘부터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팝을 우리가 원래는 기존의 리스트에서는 팝 제로를 줘가지고 그냥 흉내를 낸 거죠. 그죠? 0번째 인덱스부터 끄집어내는 거. 근데 데크 같은 경우는 굳이 인덱스를 주지 않아도 팝을 치게 되면 우측부터 날아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팝 레프트를 치게 되면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입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로테이트나 그리고 리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장 방식 요게 좀 어려울 거예요. 이해하기가 처음에 체인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요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데크를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좋은 구조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데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데크를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실습 강의를 갖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반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